아, 학원에 있었는 그런 어제가 내가 잠깐 없었을 때 썼어. 썼다고? 없어서 없었지. 자, 오늘 통계는요, 그럼 나가는 건가요, 근데? 맵만 할 겁니다. 네? 맵. 통계 전반적인 얘기들만 진행하고 말 거예요. 네. 오케이? 네. 햇살이다, 햇살. 야, 빨리 와. 빨리 좀 하자. 왜 전 여친한테 부르는 노래야? 윤재? 아, 근데 진짜 예쁜 예뻤어요. 생각해 그런 말안 하는데. 아, 빨리 와! 아, 너 때문에 시작을 못 하잖아. 헤이, 그죠? 자, 통계가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오케이? 야, 통계가 뭐야? 혹시 데이터, 데이터가 뭔데? 자료, 정보. 아니, 그러니까 누가 너희한테 이건 뭐야라고 했을 때 그렇게 단어 하나씩을 얘기를 하는 건 그건 초등학생 혹은 미취학 아동 수준의 대화 방법 아니야? 사과는 뭐야? 빨간색. 거의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가 마치 야 원이 뭔데라고 물었을 때 동그라미요 라고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니야 지금? 근데 이거는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사실 천수. 네. 야 집중해. 주 야 어떤 문장을 완성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것에 대한 수치와 제어리스만 자 통계를 낸다는 건 뭘까요? 뭘 옳지 옳지. 또 계속 얘기해봐. 정보를 수집해서 응, 정보들끼리 응, 비교하기 응, 쉽게 풀어 응, 진실한다. 응. 자, 내가 네이버에 아이 뭐 다 좋은 말이에요. 다 들어 이 자식아. 제가 네이버에 한번 들어 임마. 땡이 네이버야. 진짜. 자 통계는요. 첫 번째 자료를 수집해요. 오케이. 내가 알고 싶은 연구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을 먼저 합니다. 오케이.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수집한 다음 뭐 할까요? 분석. 분석하기 전에 분류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자료를 정리부터 해요. 됐니? 수집된 자료를 정리합니다. 됐어요? 그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자료를 분석하죠. 오케이? 됐니? 그 분석된 자료를 이제 활용까지 하는 얘기. 됐니?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계라고 얘기해요. 돼? 될까? 자, 먼저 자료 수집은요. 아이씨. 다행히 자료 수집은 우리가 하지 않아요. 오케이? 수집된 자료를 우리한테 제시해 줍니다. 오케이? 왜? 사실 이 일련의 과정들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까다롭고 제일 어려운 건 사실 자료 수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통계학과 사람들이 합니다. 오케이? 이게 왜 자료 수집이 정말 중요해졌냐면,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었나?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거에 나왔는데, 왜? 뭐가?
어. 아주 옛날 대통령인데요. 미국의 옛날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상대방 진영에도 사람이 있었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여론조사라는 걸 했겠죠. 누가 당선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이라는 걸 할 거고, 그런 예측하는 회사들이 있었겠죠.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미국은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잖아. 양당제잖아. 그건 아니? 지금 공화당 후보가 누구죠? 정확히 반대예요. 공화당 후보가 트럼프고, 민주당 후보가 해리슨이죠. 되니? 그러니까 공화당이 보수주의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주당이 진보주의자들의 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뭐 근데 아무튼 아마 내가 지금 설명하는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였고요. 오케이? 상대방이 이제 공화당 후보가 있었는데 이제 이 두 명이 나왔는데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은 다른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은 그리고 큰 회사들은 주로 다 공화당의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오케이? 그게 꽤나 높은 비율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근데 한 회사만 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처음 비웃었죠. 근데 당선은 민주당 후보가 됐어요. 왜? 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다른 모든 회사들이 여론조사를 했던 방법은 이 방법이었어요. 전화를 무작위로 해서 그 받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던 거야. 오케이? 근데 이게 이 방법이 왜 문제냐? 지금과 시대가 달라서, 그치? 전화기를 갖고 있었던 집안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사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잘 사는 집들이었던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들은 주로 공화당을 많이 찍어요. 보수주의를 가집니다, 보통.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어, 진보주의 성향을 띠죠. 그들에 대한 조사가 많이 부족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던 딱 한 회사, 유명한 회사죠. 니네가 알고 있는 통계 회사 중에 제일 유명한 회사? 니들도 들어봤을 텐데. 갤럽 리서치. 갤럽.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이거 어느 뉴스에 가면은 여론조사할 때 갤럽 리서치는 항상 나오는데 갤럽이란 회사를 처음 들어보니? 뉴스를 안 보는구나. 심각하구나, 니네. 그때 이후로 갤럽이 그 선거 이후로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통계 회사가 됐어요. 가장 큰 통계 회사가 됐고 그때 이후로. 그 전까지 그렇게 큰 회사,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유명한 회사가 아니었어. 예, 방문 혹은 뭐 이렇게 있어서 딱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거나 이게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전수조사, 표본조사요. 전수조사는 전체를 다 조사하겠다는 거고요. 표본은 일부만 추출해서 조사하겠다는 거. 되니? 오케이? 근데 전수조사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표본조사라는 걸 하겠죠. 그럼 문제는 이제 그 자료를 조사할 때, 자료를 수집할 때, 얼마나 잘 표본을 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고려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세대별로도 구분이 돼야 되고, 그 세대들도 각 세대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맞게 일정한 비율로 되니? 또 남녀의 비율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되니?
그리고 거기에 경제적인 수준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되게 다방면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얘는 그렇지 못해서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다 보면 자료 수집이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지 않을까? 됐니? 다행히 우리한테는 자료 수집이 그래서 제시되어 나와요. 우리가 다룰 건 일단. 됐니? 그럼 우리는 이제 2번부터 할 거야. 자료의 정리부터 할 거야. 됐니?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통계라는 걸 언제 처음 배우지? 초등학교 때 배우니? 자, 중학교로 가보죠. 중학교 때 제일 먼저 배우는 자료 정리 방법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니? 중학교 때 정규분포를 배운다고? 헤이. 아니, 그러니까 자료 정리하는 방법이야.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게 이걸걸요? 아, 언어거리가. 저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아니, 중학교가 아니에요? 요즘은 중학교 때 하던데? 초등학교 때도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내가 중1을 가르칠 때 줄기 그림을 가르쳐요. 어. 초등학교 때도 배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했죠. 고등학교 때는 막대 그랬었어. 자, 또 중학교 때 배우는 도수 분포표라는 게 있었죠. 맞나요? 이 도수 분포표로 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히스토그램, 나의 와. 벤다이어그램은 아니죠. 도수 분포 다각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 사이즈 됐어? 그리고 학생 수 어떤 반에 발 사이즈 학생들의 발 사이즈를 조사했어. 220 이상 230 이하가 오케이? 예를 들어 2명 230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표로 그러니까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220에서 230이 2명 여기에 4명이면 230에서 240이 4명 여기 둘, 넷 그죠? 도수분포 다각형 기억나요? 중점을 이었던 거 이런 식으로 그죠? 체력성은 나죠? 그죠? 자 그리고 상대도수 분포표라고 있었어요. 오케이? 아까 도수 분포표가 예를 들어 몇은 2고 몇은 4고 몇은 3이고 몇은 1이었다고 한다면 총 10명이 있었다고 친다면 이건 도수잖아.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로 나눈 거야. 합은 1이 되겠죠. 자, 고등학교 땐 이름이 바뀌죠. 상대 도수 분포표를 고등 때는 이걸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해요. 상대 도수가 곧 확률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그죠? 맞아요? 요게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사실 이미 어느 정도 했어요. 그죠? 되니? 자, 고등학교 때는 딱 두 가지를 배웁니다. 확률 분포표와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배워요. 오케이? 자, 이건 별량이 이산적인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별량이 연속적일 때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요. 자, 별량이라는 거. 잠깐. 별량이 뭐죠? 별량이란 말을 안 들어봤나? 들어는 봤죠.
별량이란 게 뭐죠? 저 비슷한 식으로 얘들한테 물어보면 얘기를 많이 해요. 변하는 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저게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야. 변하는 양이라고 해서 줄임말은 맞는데, 오케이? 됐니?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이거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료에서 내가 수집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자료에서 출현하는 값이요. 오케이? 그걸 별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료에서 출현하는 값을 별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돼? 서진아 무슨 생각해 또? 뭐 했어? 무슨 생각했어 또? 그러니까 쓰는데 저 자, 될까요? 확률 분포표, 확률 밀도 함수. 일단 별량이 이산적일 땐 표를 만들고요. 연속적일 땐 함수를 그립니다. 다시 들어, 들어. 이산적이라는 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 음. 그러니까 연속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특정 하나의 값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들어봐. 들어. 아까 이 얘기는 중학교 때 많이 했잖아. 발 사이즈가 220에서 230이 몇 명, 230에서 240이 몇 명, 240에서 250이 몇 명, 250에서 260이 몇 명,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되니? 사실 이것들이 별량이라고 부르는 놈이거든. 되니? 네. 근데 이 별량들은 사실 뭐야? 연속적이거든. 길이가, 그쵸? 길이는 연속적이란 말이야. 내가 다룰 별량은 연속적이에요, 사실. 근데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걸 생각할 수가 없어서. 오케이? 되니? 이걸 구간을 끊었을 뿐이야. 알겠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고등학교 버전에선 이렇게 연속적인 것들을 구간을 끊지 않고, 맞니? 이걸 그대로 이어서 그리겠네. 함수를, 그래프를. 알겠니? 돼?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중학교 때는, 에이, 그리고 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중학교 때 도수가 뭐 이렇게 있었을 때 있잖아. 뭐 A, B, C, D 뭐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이때 이걸 뭐라 불렀냐면, 이 별량을 일정 구간으로 나눈 걸 계급이라고 했어요. 됐니? 그래서 이게 지금 10씩 했을 땐 계급의 크기라고 했어요. 10을. 돼? 됐니? 그리고 요 계급의 중간값, 중앙값. 그러니까 여기서 225, 235, 245, 255 얘네들을 뭐라 부르냐면 계급값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니? 그래서 평균을 낼 때 계급값 곱하기 도수들의 총합을 전체 도수로 나눴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지금 이 얘기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봐. 이건 결국 그러니까 225짜리가 몇 명 있어. 235짜리가 몇 명 있어. 245짜리가 몇 명 있고 255짜리가 몇 명 있어. 그걸 다 더한 다음 전체 학생 수로 나눴다는 거잖아. 네. 무슨 얘기인지 얘가? 네. 오케이? 마치 수학 점수가 20점인 게 몇 명, 30점인 게 몇 명, 40점인 게 몇 명. 그래서 다 더한 다음 나누면 그 학교의 평균이 되는 거잖아. 그 방법을 쓴 거야, 그지? 자, 문제가 있죠. 왜? 220부터 230까지의 아이들 중에서 모두 225가 아니잖아. 네. 완전한 평균이 아니죠. 그죠? 됐니? 됐어요? 하지만 그게 근사한 건 맞죠. 네. 그래서 그냥 얘를 평균이라고 쳤던 거야. 중학교 때. 됐니? 이제 고등학교 땐 그걸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거든. 완전한 평균, 완전한 분산, 완전한 편입 편차를 구하겠다는 거거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그리기 시작할 거야. 알겠니? 무슨 얘기인지 돼? 여기까지 돼요? 됐어?
자료를 분석합니다. 되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분석을 해요. 이제. 자, 분석한다는 건, 자료를 분석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야. 첫 번째, 대표값을 구해. 되나? 그러니까 대표값은 뭐냐면 그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라고 얘기해서 대표값이라고 해요. 되니?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쉽게 얘기해서 야, 규빈아, 이번 시험 잘 봤어? 라고 물었어. 그럼 규빈이가 아, 얘 이번 시험 평균이 몇 점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판단이 되죠. 아, 그럼 얘가 어느 정도 했구나. 네. 그죠? 그렇게 이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방금 얘기했죠. 대표값의 가장 일반적인 게 평균이죠. 평균을 얘기를 해주면 되니? 이 자료의 성질을 알 수 있죠. 성격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자료의 성격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얘기해요. 되니? 될까? 자, 중학교 때는 근데 평균 말고 대표값 두 개가 더 있었어요. 기억나니? 최빈값, 최빈값, 그렇죠. 중앙값. 중앙값과 최빈값이라는 게 있었어요. 되니? 자, 중앙값이 뭐였죠? 네. 크기 순으로. 그죠? 자료를, 별량들을 작은 순부터 큰 수까지, 그러니까 크기 순으로 쭉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 만약 자료의 별량의 개수가 짝수였다면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평균을 중앙값이라 불렀어요. 맞니? 근데 중앙값은 왜 평균 구하는 것보다 왜 중앙값을 왜 쓰죠? 평균을 내면 너무 그게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이 버는 사람 때문에 100만 원, 평균이 이상해져 2억 버는 사람 이상씩 되는데 그래서 중앙값을 하면은 조금 더, 더, 저는 나랑 했던 거 기억나? 네, 저도 됐어. 중3 때 통계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그 소득 예시만 기억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윤재? 알겠어, 진짜?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자료 안에 아니, 다른 별량들과 비교했을 때 극단적인 별량 몇 개가 있는 거야. 됐어? 그럴 땐 그 새끼를 딜리트 시켜주는 힘인 거야. 알겠니? 그때 기억나? 그래서 우리 마을에 이건희가 살았다면, 그죠? 우리 마을의 소득은 졸라 높다고 판단되어지지만 실제로는 각설이 같은 철현이도 살고, 그죠? 그 옆에 친구 규빈이도 살고, 그죠? 이거 절대 부자 동네가 아닌데 부자 동네처럼 판단되어질 수도 있으니 이건희 하나 때문에, 그지? 네? 뭐야, 오규빈. 제가 에어컨을 꺼달라는 텔레파시가 거기까지 갔네요. 자, 추빈값은 뭐였죠? 어, 자료에서 가장 많이 출연한 값. 쟤는 어떤 의미점이 조금 달라요. 최빈값은 그러니까 내가 이 자료를 어디에 사용할 건지 그 의도에 따라서 나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신발 가게 사장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발 사이즈 평균은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재고를 몇 개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즉, 어느 발 사이즈가 가장 많은지가 제일 궁금하죠. 네, 네. 그렇죠? 그 사이즈의 재고들을 더 많이 쟁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료를 사용한 목적에 의해서 구하게 되는 게 최빈값이에요. 돼? 체험학습을 어디로 갈지 투표해요. 쌤, 그럼 대체로 그 평균과 오류를 제외하고 나면은 평균하고 최빈값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그래서 최가 근데 최대. 모르죠. 어?
최빈값 할때 최가 최대예요. 최는 어느 쪽이든 가장이란 의미겠지? 영현님 그리고 봐. 영현 그리고 빈은 뭐야? 그치, 빈도할 때. 가장 많은 빈도를 가지는 값. 음, 돼요? 오케이? 근데 너한테도 최빈이 어울릴 수 있어. 가장 가난할 빈자도 있고. 최? 그래. 정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미안해. 그래가 가난하진 않아요. 그래? 아니 나는 근데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 난 별로 안 쓴다고 생각하는데. 자, 잠깐만. 자료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값, 대표값. 되니? 네. 자, 근데 고등학교 때는 평균만 거의 다룰 거예요. 오케이? 다행이죠. 근데 그 이유도 있어요. 그 이유도 있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한테 이제 주어질 자료들은 되니? 잘 수집된 자료였을 거라고. 그러니까 중함값이나 최빈값이 필요한 상황들은 어쩌면 잘 모여지지 않은 자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고등학교 되면 그렇지 않고 잘 수집된 자료들을 나한테 제시를 해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평균이 제일 많이 필요할 거고요. 돼요? 네. 오케이? 자, 두 번째. 근데 평균만으론 부족해요. 대표값 평균만으론 이 자료의 성격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건 좀 부족해요. 왜냐? 자, 예를 들어 내가 운전고 수학 선생으로 부임했어. 돼? 1반과 2반을 맡아서 내가 가르치래. 물어봤어. 전임 선생님께. 1반, 2반 애들 저번 시험 평균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는데 1반도 2반도 평균이 70점이래. 그래서 내가 70점 정도면 이 정도는 하는 애들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됐어? 수업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애들이니까 이 정도를 가르치면 되겠군. 이 정도 문제를 갖고 가고 뭐 하면 되겠군. 이라고 생각해서 갔어. 일반에서 수업을 잘했어요. 되니? 근데 문제는 2반 갔는데 존나 불쾌해. 애들 수업 태도가 너무 안 좋아. 오케이? 다시 봤더니 애들 하나하나의 성적들을 봤어요. 분산. 그죠? 자, 뭐냐면 일반 애들은 다 비슷해 성적이. 오케이? 다 애들이 제일 못 본 애가 6점이고 제일 잘 본 애가 80점이야. 60점에서 80점 왔다 갔다 해갖고 다 그래서 70점 된 거야. 돼? 됐어요? 자, 2반을 갔는데 2반에 공부를 존나 잘하는 서진이가 있었어. 새끼 100점이야. 항상 100점이었대. 돼? 그리고 공부를 존나 못하는 윤재가 있어요. 같은 반에 있어. 윤재 이번에 겨우 40점 넘겼대. 좋아하고 있어. 이번에 그래도 40점 넘겼어. 좋아하고 있어. 그래서 평균이 10점이었던 거야. 자, 그럼 문제는 뭐죠? 김서진 저 개새끼는 나 다 아는 건데. 뭐하러 들어? 그러면서 양쿠대 작전이나 존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재는 뭐지? 존나 하나도 모르겠다. 여자나 꼬시자. 인턴 존나 하고 있어요. 이게 수업이 안 돼요. 자, 문제는 뭐죠? 평균은 같지만 두 반의 평균은 둘 다 70점이지만 자료의 성격이 또 달라지죠.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되는 건 자료에서 되니 평균에 얼마나 가까이 모여 있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죠. 되니? 됐어요? 그걸 판단하는 걸 산포도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중3 때 통계 단원에
정확한 명칭이 대표값과 산포도예요. 되니? 자, 산포도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고려해야 되는 건 뭐까지? 평균과 떨어진 정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편차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편차는 자료의 별량 빼기 평균을 편차라 그래요. 평균과의 떨어진 정도를 의미하죠. 되니? 자, 근데 사실 편차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어요. 왜냐? 편차의 총합은 0이죠. 항상. 왜? 평균이 여기 있었다는 건 편차가 양수인 게 이만큼 있었으면 편차가 음수인 게 또 이만큼 똑같이 있어서 그래서 가운데가 평균이었다는 얘기다.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죽죠. 상쇄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럼 얘로 뭘 할 수 없었어.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하고 싶은데 그럼 뭐가 문제냐면 상쇄된다는 게 문제야. 두 개의 부호가 달라서. 그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 싶어. 지금 얘기했듯이 절대값을 써도 돼요. 혹은 뭐 해도 되죠? 제곱을 해도 되죠. 자, 둘 중에 뭘 선택하죠? 제곱. 왜? 잠깐만. 자, 이제 이겁니다. 분산이라는 거 생각합니다.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한 걸 이제 분산이라고 얘기해요. 자, 서운하죠? 왜? 오랜만에 명현이가 대답을 했는데 안 쓴대요. 자, 잠깐만. 왜 근데 안 쓸까요? 절대값을 안 쓰고 제곱을 쓸까요? 분산이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야, 생각해봐. 분산은 자료를 좀 더 왜곡시키는 거야, 그지? 어쨌거나 제곱을 했잖아. 그러니까 되게 커지거나 혹은 되게 작아졌겠죠.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놈을 제곱했으면 더 작아졌을 거고. 절대값이 1보다 큰 놈 했으면 더 되게 커졌겠죠. 어차피 자료가 왜곡되는 거 아니야? 그 크기의 왜곡도 있지만 단위의 왜곡도 있어요, 사실. 예를 들어 내가 조사한 자료가 센티미터야. 길이였어. 센티미터였어. 제곱을 하면 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그럼 난 길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뭘로 바뀌어? 넓이에 대한 얘기로 바뀌어요. 그죠? 여러모로 왜곡시키는 방법이 맞아, 그지? 네.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곱하기를 좋아했을까요? 응? 나도 대학 가서 통계 수업 들어서 알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다가. 그냥 분사는 그렇게 구하는 거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꽤나 큰 의미가 있어요. 아니, 자, 우리 전 시간에 뭐 배웠죠? 미적분. 절대값 씌우면 미분 불가능. 그죠? 미분 불가능한 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게 싫었어요. 되니? 결국 미분을 하는 상황들도 나중에는 펼쳐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행히 고등학교 때는 안 나오겠지만. 되니? 네. 오케이? 됐어? 네. 그러니까 미분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사실. 되니? 그러니까 그걸 절대 분산, 절대 표준 편차라고도 불러요. 절대값을 씌워서 한 것도. 실제로 있는 수학적 용어가 있어요. 되니? 근데 그걸 잘 안 쓰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제곱해서 나오는 분산, 그 표준 편차를 보통 쓰죠. 되니? 자, 어쨌거나 근데 분산은 방금 얘기했듯 자료를 왜곡시키는 건 맞아요. 제곱을 했다는 건. 다시 그 왜곡된 자료를 좀 돌리고 싶죠. 제곱하는 걸. 다시 돌리는 걸. 그걸 뭐라 부르죠? 표준 편차. 그래서 제곱한 걸 다시 돌리는 건 루트죠. 될까요? 되겠니?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그러니까 분산 표준 편차까지 구하는 게 산포도입니다. 오케이? 네. 됐어요? 자, 자료를
자, 그러면 내가 평균을 말할 수 있고,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말할 수 있으면, 이 자료에 대해서 꽤나 성격을 파악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일단. 되니? 되십니까? 네. 자, 근데 이 자료를 분석해서 뭐 할 건데? 그래야죠. 활용하기 위해서죠. 내가 변태도 아니고, 오타쿠도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나만 알려고 의미가 없다는 거죠. 돼? 자, 자료를 활용할 겁니다. 되니?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다른 자료와 비교할 겁니다. 되니? 다른 자료와 비교를 할 건데, 헤이, 들어봐. 다른 자료와 비교할 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작업 하나가 있어요. 아, 단위는 같아요. 네. 자, 그걸, 자, 일단 자료의 변환이라는 걸 하고요. 특히 그 중에 자료의 변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표준화라는 걸 할 겁니다. 표준화 Z라고도 얘기해요. 자,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들어봐. 음, A 고등학교에 다니는 규빈이가 있어요. 아니, B 고등학교에 다니는 윤재라고 있습니다. 돼요? 나는 이 둘을 가르쳐요. 이번에 시험 보고 와서 둘을, 둘이 학원에 왔어. 야, 너 이번에 수학 몇 점 맞았냐? 규빈이가, 아, 선생님 진짜 죄송합니다. 저 50점 맞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 알았어, 잘했어. 선생님 또 뭐라 안 하자. 쿨하자. 아, 수고했어. 응원해줬어요. 음. 자, 윤재가 또 왔습니다. 윤재는 존나 눈치 없고 버릇 없어서 슬퍼하는 규빈이 옆에서 아, 선생님, 저 이번에 잘 봤는데요. 그래서 시험 못 보네요. 그래서 선생님 잘 야, 요번에 몇 점, 야, 윤재 몇 점 맞았는데? 이제 잘 선생님, 저 80점 맞았는데요, 이번에. 아, 그래. 잘했어. 축하해. 보냈어. 한참 있다가 성적표가 날라오죠. 자, A고등학교 수학 시험이 이번에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거야. 평균이 30점이었어요. 근데 규빈이가 50점 맞은 거야. 존나 잘 본 거였어. 알고 봤더니 이 새끼가 반에서 1등이야. 오케이? 자, B 고등학교에선 이번엔, 아, 그러니까 B 고등학교는 사실 네. 공부를 굉장히 못한 학교였어요. 건강 계속 안 이러니까 선생님 양아치 선생님 근데 역대급으로 쉬었던 거야. 평균이 95점이었대. 윤재가 평균보다 15점이 떨어지는 점수였던 거야. 자, 진짜 누가 잘 본 거죠? 규빈. 그죠? 맞냐? 예. 액면가로 비교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죠? 맞춰줘야 돼요. 되니? 그러니까 지금 얘가 속한 집단의 자료와 저 새끼가 속한 집단의 자료가 지금 다르다는 게 문제가 있죠.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그죠? 자, 자료를 변환합니다. 되니? 되니? 주로 표준화라는 자료 변환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자료를 변환하는 방법 중에서 잘 조정한 것뿐이야. 저 Z는. 잘 조정해서 이걸 평균이라 부릅니다. 되니? 이걸 0으로 맞춰요. 분산을 1로 맞춰요. 표준 편차를 그러니까 같은 얘기로 1로 맞춥니다. 되니? 저 6은 뭐라고 그래요? 아, 이거 시그마라 불러. 얘도 시그마입니다. 되니? 될까?
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다 1로 맞춰요. 그 작업을 표준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준화 Z라고 해요. 됐니? 그리고 나서 저기서 얘가 Z 값이 몇인지를 확인하는 거야. 얘가 Z 값이 몇인지를 확인하는 거야. 저 새끼가 평균보다 낮았다는 건 저 새끼 Z 값이 음수였다는 얘기야. Z 값이 양수였다는 얘기야. Z 값이 클수록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높았다는 얘기고. 되니? 음수면 낮았다, 멀어질수록 존나 못 봤다. 돼? 될까? 자, 그리고 수능 점수도. 수능 점수 나올 때 등급 나오죠. 그 다음 원점수가 안 나오는 거 아니? 원점수 대신에 뭐라고 써있죠? 표준 점수라고 써있죠. 오케이? 네. 자, 정확히 얘기하면 변환 표준 점수예요. 그거. 맞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Z에다가 한 번 더 변환을 해줘. 왜? 실제 원점수를 받으면 학부모들이 충격에 빠질 수 있어서. 오케이?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사용합니다. 저 011에다가 다시 한번 변환을 줘서 평균을 100으로 맞춰놔요. 알겠니?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다른 애들과 잘 봤냐를 차등을 좀 더 주기 위해서. 되니?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시험이었어. 각 과목마다 난이도가 수준이 달랐다는 얘기잖아. 달랐을 거 아니야. 그 난이도 달랐다는 건 평균으로부터 되니? 멀어진 자료들이 많아.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평균보다 훨씬 잘 봤으면, 오케이. 그리고 나보다, 그러니까 나만큼 내 점수대가 많이 없다면 점수를 더 줘야죠. 네. 분산에 따라서 내가 본 시험 이 과목의 분산에 따라서 점수를 더 주기도 덜 주기도 할 수 있어야지. 그걸 고려한 게 그러니까 변환 표준 점수예요. 그래서 보통 국어 잘 보면 국어 만점이 예를 들어 그 표준 점수가 130 몇 점이면 수학은 140, 150까지 가죠. 왜? 국어 잘 보는 새끼들보다 수학 잘 보는 새끼가 숫자가 적으니까. 됐니? 그걸 고려해서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학부모들의 마음을 또 있지만, 되니? 또 하나는 그걸 차등해서 너한테 점수 더 줄게 그 의미도 있어요. 사실. 알겠니? 자, 그래 놓고 어쨌거나 자료를 변환시켜 놓은 다음, 그래서 그 기준을 갖게 만든 다음, 그 다음 비교해 주는 겁니다. 알겠니? 그냥 비교하는 게 아니야. 알겠니? 자, 두 번째. 아까 봤어. 자, 우리는 주로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 조사를 할 거야, 그지? 표본이란 건 일부야, 그지? 자료에 일부를 두고, 되니? 전체를 예측합니다. 오케이? 자, 예측이야. 예측이라는 건 항상 맞지 않아. 그죠? 됐어요? 그걸 통계적 추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게 통계의 맨 마지막 단어입니다. 돼? 그리고 추정이야. 예측이야. 옳지 않죠? 항상 맞는 건, 들어맞는 건 아니죠. 됐어?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뢰도, 신뢰 구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되니? 내가 볼 땐 있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아이폰이 있어. 지금 15까지 나왔나? 16을 출시를 할 거야. 돼? 16을 출시할 건데, 내가 기업하는 사람 입장이야. 팀쿡 입장이야. 뭐가 궁금해? 몇 대가 팔릴지를 궁금해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그걸 공장에서 생산을 해내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내가 팔 거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되니? 더 적게 팔렸어. 그럼 재고가 존나 쌓이잖아. 나한테 손해줘. 반대로
더 많이 팔렸어. 재고가 부족해. 그것도 문제 아니야? 내가 이만큼은 더 팔 수 있었는데, 그지? 맞아? 근데 정확하게 몇 대가 팔릴 거라고 예측하는 건 그건 신이죠. 무당이죠. 그럼 판단하겠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 아이폰이 되냐? 200만 대에서 250만 대가 팔릴 것 같아요. 되니? 그만큼이 팔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 200만에서 250만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신뢰 구간이에요. 되냐? 그리고 이 말이 맞을 확률이 몇 프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신뢰 구간. 틀릴 수도 있잖아. 내가 200만이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199만만 팔릴 수도 있잖아. 맞니? 네. 이 말이 그러니까 항상 그게 딱 들어맞는 건 아니니까 그 말이 맞을 확률이 신뢰도 몇 프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오케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루는 게 맨 마지막 얘기입니다. 통계적 추정. 그래서 신뢰도,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 뭐 이런 것들이 따지는 것들이. 됐니? 오케이? 예. 됐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배우게 될 겁니다. 내일부터. 당연히. 재밌죠? 재밌겠지 않냐? 네. 오케이. 형님 하나 네. 제가 쓰기 돼요. 네.